자, 오늘은 3학년 3반 7교시 수업입니다. 주제는 6.25 전쟁, 즉 한국 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국 전쟁 관련 영화는 많은데요. 우리가 뭐 고지전, 태극기 날리며 인천상륙 작전, 웰컴 투 동막구 같은 영화가 있습니다. 고지전은 휴전협상 이후에 변하게 된 전쟁 영상인데요. 고지, 산의 중심 지역들을 점령하기 위한 고지전이 있고요. 태극기 날리면 두 형제가 6.25 전쟁을 겪으면서 변하게 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봤고요. 인천상륙작전은 인천상륙작전의 내용을 상세하게 표현했습니다. 웰컴 투 동막골은 강원도의 한 동막골이라는 곳을 한정하여 전쟁이란지 모르는 지역에 한국군, 북한군, 미군이 같이 만나게 일어나는 따뜻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전쟁은 3년 동안의 기간 동안 많은 얘기를 만들어내고 많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많은 영화의 소재를 갖다 주기도 하죠. 자, 본격적으로 6.25 전쟁의 배경과 전개 과정을 보겠습니다. 교과서 342쪽입니다. 자, 첫 번째는 6.25 전쟁의 배경입니다. 국외 상황을 보면 냉전이 심각했죠. 우리가 시간에 봤듯이 우리가 이렇게 분단된 데도 냉전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우리 중국이 공산화됩니다. 중국은 원래 중화민국이라서 장제스가 이끄는 중국이었는데 그래서 중화민국이었죠. 근데 이게 공산당이었던 중화인민공화국에 지휘게 되면서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이제 큰 타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우리는 38도선 일대에서 1950년대부터 소규모 충돌이 있었습니다. 군사 충돌이. 그래서 전쟁이 뭐 감지가 있었죠. 실제로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조그만 소규모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에치스 라인을 껐는데 1950년에 국무장관이었던 에치슨이 미국의 방위선을 긋습니다. 이때 한국과 타이완이 제외됩니다.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한국 전쟁에 6.25 전쟁에 개입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소련과 중국을 설득할 때 조금 자기들이 좀 정당하게 설득하기 좀 쉬웠죠. 북한은 그래서 이런 여러 사항을 볼 때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게 되는데 소련에서는 중국에게 지원을 받으면 전쟁을 승리해 준다 해서 중국의 모태똥과 북한의 김일성이 만나서 전쟁의 구체적 계획을 세웁니다. 물론 뭐 쉽지는 않았어요. 북한이 한 3-4번 가도 잘 안 되다가 에치스 라인 발표해내고선 좀 급물살을 탑니다. 에치스 라인 뭐냐? 미국 국무장관이 끄은 건데 방위선을 끄은 거죠. 미국이 지켜야 할 최대 방위선을 끄은 거죠. 그래서 이 방위선 외의 국가들은 어떻게 하냐? 삼국이 침입해 있을 경우 국가 자체의 방위력이나 유엔 헌장의 발동으로 침략에 대항한다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거 볼 때는 미국이 개입이 없을 거라고 판단한 이유 중 하나였죠. 결국 미국은 중국의 지원과 소련의 승인을 받고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38도선을 넘어서 공격을 시작합니다. 북한군의 남침이죠. 순서가 중요합니다. 한국은 여기 밀려서 1950년 9월 달에 낙동강 전선까지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진 북한에 의해서 전쟁이 끝나가는 분위기였죠. 그 대통령 뭐였느냐? 대통령 이승만은 27일 새벽에 전쟁이라는 지 하루 정도 지났을 때 국회나 정부기관에 말하지 않고 자기 혼자서 기차를 타고 대구까지 내려갑니다. 너무 많이 내려가서 그런지 다시 대전까지 올라오긴 합니다. 그리고 라디오 방송에서는 수도 방어를 외치는 라디오 녹음한 걸 틀고 있는 그 정도로 많은 국민과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속이면서 자기 혼자 빠져나가게 되죠. 뒤늦게 서울 시민들이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데 북한이 28일쯤에 이제 들어온다는 이제 느낌이 드니까 새벽 2시 반쯤에 북한 진주를 막기 위해서 요게 더 늦게 더 충격적인 게 한국군이 이 한강 다리를 폭파시킵니다. 그래서 이 피난을 가던 새벽에 피난을 가던 500명의 사람들이 사망까지 생기죠. 이렇게 돼서 이제 강북에 있는 서울 사람들과 서울 외곽 부대는 고립되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진주는 좀 늦춰졌지만 그래도 다른 철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도로가 다 폭파가 안 돼서 결국은 이제 우리에게 좀 악영향을 주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승만은 대통령 도망갔어요. 좀 즐거워 보이죠. 수원에서 이제 유엔 미국군을 만나고 있는 장면인데 좀 즐거워 보이긴 하네요. 국민들은 서울에 갇혀 있는데 말이죠. 네.
그래서 대구에서 이제 7월 30일쯤 대구로 가는데 유엔의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유엔을 통해 이제 한국에다가 군대를 보내기로 하는데 한국을 돕게 7월에 유엔군이 들어옵니다. 9월까지 밀렸던 이 전선을 역전시키는데 그 사건이 바로 인천 상륙 작전이죠. 인천 상륙을 통해서 10월 11일쯤이면 한두 달 만에 압록강의 두만까지 갑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갈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변수가 생기죠. 이 사진은 장군이 미국의 메가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펼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서해로 돌아서 이 북한이 전선이 한 달 만에 3개월 만에 왔기 때문에 전선이 좀 깁니다. 그거를 이렇게 돌아서 인천 쪽으로 들어가서 주력 부대가 어차피 북한 여기 있기 때문에 주력 부대를 끊는 방법으로 써서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9월 16일 날 이 작전을 보고 이제 앞으로 이제 올라갈 계획을 세우죠. 거리에 많은 이제 시체들이 있죠. 9월 16일 올라와 보니까 시체들이 방치될 만큼 전쟁에 참혹하게 이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혹한 모습을 볼 수 있죠. 9월 28일 날 서울이 다시 탈환하고요. 9월 29일 날 소도 탈환식에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 가지 유엔군인한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전쟁의 잠혹성이 나타납니다. 서울 수복이 되었지만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데 한강 인도교나 한강 철도교가 끊긴 상태이기 때문에 남겨진 서울 시민들이 북한군이 들어올 때 다 도망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북한에 협력한 게 아니라고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 이제 나중에 사형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죽음으로 앞서는 모습을 보고 있죠. 재판이 없었죠. 그냥 의심만 되면 죽였습니다. 자, 결국 이제 10월 1일 날 유엔 광우권은 38도선을 넘습니다. 사실 유엔은 38도 이북 지역에 대한 권한을 한국에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유엔 관할에 두고 했죠. 실제로 그런 문서들이 발견되고요. 한국이 원했지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엔은 한국 정부를 승인할 때 유엔 감시하에 이루어진 선거 지역에서 환했기 때문에 이게 유엔 입장에서는 38도 이북은 한국 땅이 아니란 거죠. 남한 땅이 아니란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했죠. 지금도 논란이 있고요. 이걸 어떻게 보면 학자마다 조금 논의가 좀 다릅니다. 결국 이제 끊겼던 한강다리는 다시 연결되는데 그때 이제 기뻐하고 온 이승만의 영부인이었던 플란체스카입니다. 플란체스카는 오스트리아인인데 이승만 1934년도에 오스트리아에서 만나서 결혼합니다. 그때 이승만 나이가 59세, 플란체스카 나이가 34살입니다. 둘 다 뭐 재혼이기 때문에 뭐 누가 더 뭐 손해라 볼 건 없는데 나이 차가 조금 났죠. 15살 정도 나이 차이가 납니다. 자, 결국 그리고 1950년 10월 20일에는 유엔군이 평양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엔군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는 장면이죠. 탈환하고 나서 이제 11월에 서울에 보니까 온갖 이제 폭탄과 때문에 결국 다 파괴된 현상이죠. 그래서 서울가 폐허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폐허 상태를 다시 우리가 복구하는데 참 힘들었죠. 11월 되면 이제 유엔군이 이제 압록강과 두만까지 진격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원산에 와서 북한 지역에 와서 연설하고 있는 장면이죠. 물론 며칠 있다가 우리가 다시 밀려내긴 합니다. 왜? 바로 중국군의 전면적 공세가 있습니다. 또 순서 기억하면 좋겠죠. 전쟁이 끝날 줄 알았지만 중국군이 북한과 약속했었죠. 북한이 혹시 전쟁이 질 경우 참전해서 도와주기로 했었죠. 그래서 10월부터 들어와서 12월 25일쯤에 점점 밀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 1월 25일쯤이면 거진 충청도 지역까지, 강원도 지역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다 다시 재반격해서 6월 23일 날 올라가게 되죠. 정리해보면 10월 14일쯤에서 20일 사이에 중국군이 압록강을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군이 중국군에서 10월 25일, 10월 6일까지 지게 되고 11월 25일 전면적 공세로 통해서 유엔군이 평양에 철수하게 되고 10월 30일 날 중국이 대대 공세로 1951 1월 15일 되면 평택 제천선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다시 이제 유엔이 본래 복귀하긴 하죠. 그래서 이제 중국군이 내려오니까 많은 사람 다시 피난을 갑니다. 평양에 있던 사람들인데 중국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철교를 내려오고 있죠. 부산 철교를 넘어서 다시 도망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중요한데 이제 모든 시민이 서울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서울이 중국군에 의해서 뺏기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지난해 피해가지 못한 사람들이 피해가 망침했죠. 그래서 서울 시민들이 떠든 게 바로 그 유명한 1.4.5태입니다. 추운 겨울이고요. 엄청 추웠고요. 끝이 보이지 않는 피난 행령이죠. 사실은 초기보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부산이나 이런 쪽으로 다 피난했다 합니다. 이때가 좀 이 생각도 많이 살펴하고요. 많이 사실은 좀 무서웠다고 하죠. 자, 그러다가 가운데 결국 전쟁이 이렇게 중국권까지 들어오니까 사실은 전쟁이 위로 가지 못하고 아래 가지 못하는 고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련의 제의로 1951년 7월 8일 날 유엔군과 인민군 북한 대표들이 만나서 회의를 합니다. 첫 회의 장면인데 기념 축하주를 해야 되나 기념술을 마시기 위해서 북한과 이 미군이 유엔군이 술을 따고 있죠. 이승만은 절대 안 된다. 휴전은 절대 없다는 북진만이 4천만이 원하는 통일이라고 하는 3주년 기념 연설할 때 휴전을 반대하는 행위랍니다. 그래서 유엔군은 계속 휴전을 끝내고 싶어 하는데 이승만은 전쟁을 계속 하고 싶어 했었죠. 결국 1951년 6월 23일 날 소련의 제의가 있었고 7월 8일부터 정제 협상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포론 교환 방식, 남한에 잡혀 있는 북한에 박히는 포론 교환 방식이나 군사 분계선 38도 선언할 것인지 원래대로 아니면 지금 꺼인 선언할 건지 갈등으로 159차례 본회의와 500개 넘는 소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잘 안 되고 있다가 극적 변화가 일어나요. 1954년 1월에 미국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좀 바뀌게 되고요. 1953년 3월에 소련 스탈린이 사망하면서 결국 소련도 전쟁을 끝내고 싶어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포로 정제 협상이 좀 난항을 걷는 사건이 나는데 1953년 6월 8일 날 유엔과 북한군 사이에서 포로 송환 협정이 일어납니다. 귀환을 원하는 포로가 있으면 집으로 돌아가신 포로가 있으면 휴전 후에 송환 합의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승만이 이 합의를 깨고 단독적으로 방공 포로 석방을 합니다. 북한을 반대하는 포로는 석방이 20분인 거죠. 그래서 미국이나 북한 입장에서 협상이 난항되었지만 결국 7월 27일 날 미국, 북한, 중국 대표가 정제협정에 서명하면서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한국은 이승만은 서명을 거부했었죠. 그렇지만 이때 미국이 유엔군이 우리를 대표했기 때문에 이대로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엔 해리 대표 중장하고요. 공산군 대표인 북한의 남일 조선인민군 소장이 서명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도 김일성도 서명했고요. 중국의 모태동 서명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서명했습니다. 그래서 전정협상이 끝납니다. 교과서 444쪽에 보면 정전협정의 내용이 나옵니다. 1. 한 개의 군사 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 이선으로부터 각기 2km 후퇴함으로써 군대 간의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하면 이를 왕춘대로 함으로써 적대 행위를 재발가질 수 있는 사건을 방지한다. 지금도 우리 비무장지대가 있죠. DMZ라고. 4.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비무장지대와 각자의 지역 간의 경계선에 따라 적당한 표식물을 세운다. 군사정전위원회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의 양경계선에 따른 일체 표식의 건을 감독한다. 한강하고의 소요로서 그쪽 강기슭에 일방의 통제하에 있고 다른 한쪽은 강기슭은 다른 일방이 통제해 있는 곳에 쌍방 민용 선박의 항해를 개방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선박이 할 수 있고요. DMZ랑 군사정전위에서 이거를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조금 바뀌었습니다. 자, 결국 이제 전쟁은 끝납니다. 그에 따른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 결과에 같은 영화가 좀 몇 개 있습니다. 하나는 아일라라는 영화고요. 하나는 작은 연못입니다. 하나 설명해 보면 아일라는 유엔군 소속으로 참가한 터키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아였던 여자아이를 발견하게 되죠. 실제 실화입니다. 터키 군인은 이 아이를 여자아이를 군대로 부대로 데리고 오죠. 그래서 아일라, 달이라는 이름에 아일라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아버지 같은 보호를 받으면서 잘 살지만 결국 전쟁이 끝나니까 터키 군인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터키로 돌아가야겠죠. 근데 그래서 몰래 데려가려고 했는데 결국 걸려서 헤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60년 뒤에 다시 만나게 됩니다. 실제로 만난 장면이죠. 그때 아일라의 모습이고요. 실제로 이제 60년 뒤에 이 방송국에서 이걸 찾게 됩니다. 그래서 60년 뒤에 만났고 영화 개봉할 때 한국에 와서 터키 사람도 같이 영화 시사회도 했고요. 지금은 이 터키 분이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영화는 작은 연못입니다. 이 영화는 미국에 의해서 이 충청북도 영동의 노군리 학살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민간 학살인데요.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잘 모르고 있다가 1960년대가 70년대
미국의 이 방송국에 의해서 밝혀졌고 그게 미국 인정하게 되면서 그게 우리가 잘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2000년도에 영화로 다시 만들게 됐죠. 자, 한국 전쟁에 대한 인명 피해는 엄청납니다. 거진 뭐 300만에서 600만 명 정도가 이제 피해를 봤죠. 죽거나 부상 있건 행방불명까지 됩니다. 그 중에서 한국권은 일시 100, 1000만, 10만, 90만 명, 북한도 한 90만 명 죽고요. 유엔군은 15만 명, 중국군은 90만 명 정도. 민간인 피해가 이제 한국 정부랑 북한 통일조선 신문이 좀 다르긴 한데 보통 이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한국은 조금 좀 숨기게 있습니다. 300만 정도가 우리가 피해를 봤었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 600만 명 정도면 지금 우리가 인구 4천만인데 뭐 10분의 1 정도가 이제 죽거나 사라지거나 부상을 입었던 거죠. 그래서 원래 그래 피해 보면 가족까지 보기 때문에 엄청난 곱하기 4 정도 하면 4천만 정도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사실은 피해를 본 거죠. 이 한국 전쟁이 가장 심각한 게 바로 민간 학살입니다. 민간 학살은 두 부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국군과 경찰에 의해서죠. 민군이 남침을 하니까 협력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재판도 없이 죽이죠.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던 재소자, 뭐 자익 성향이나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국민보도연맹을 대대로 학살합니다. 이 국민보도연맹은 뭐냐면 이 자익 중에서 이 해방후에 자익을 획득한 사람 중에서 전향자,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으로 온 사람 중에 관리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관리한 뭐 관리 단체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연맹에는 330만 명 정도가 있었죠. 그러나 이 자익 활동 관리 없는 사람도 많이 가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역별 할당을 내줬기 때문에 강제 반강제로 가입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뭐 자유 있든 말든 자익성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뭐든 간에 이 국민보도연맹에 속한 사람들은 다 학살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하고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레 합류한 거죠. 물론 북한도 했죠. 인민군이라서 이 점령한 지역에서는 이제 사회주의 개혁을 할 때 지주들이나 우익 세력들을 반동 분자, 우리의 이제 활동에 반대한 사람을 해서 색출하게 해서 죽입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남북한에서 서로 이제 전쟁이라는 지역들을 위주로 해서 서로 죽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는데 보통 10만 명에서 5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왜냐면 이렇게 많이 차이 나냐면 여전히 아직도 이 학살이 했던 사람들의 발굴이 끝나거나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구한 걸 보면 한 여러 가지 되는데 첫 번째가 제주 사상 관련해서 요순 사상 관련해서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1948년, 49년에 있던 일인데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주나 여순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 협력한 사람 중에서 다 못했다 이렇게 해서 재판 없이 감옥에 있는 사람이나 이 의심자들을 학살했죠. 그리고 아까 봤듯이 군경에 의해서 국군과 경찰에 의해서 국민보도연맹이나 형무소에 있던 재소자들을 학살합니다. 대전, 대구, 마산 지역에서 많이 학살됐고요. 미국이 이제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폭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지역이나 우리 남한 지역에서도 익산, 단양, 예천, 구미, 우리 예천 지역도 있죠. 구미, 의령, 함안, 마산, 사천, 창녕 지역에서도 많은 이제 폭격에 의해서 위에서 미사일이 떨어져서 죽는 경우가 있었고요. 인민군이나 자익에 의해서 학살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군에 의해서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국군에 의해서 이 민간인들을 죽인 사건이 있었죠. 거창, 산청, 함양, 남원, 임실, 순창, 고창, 정읍, 한평 등에서 국군에 의해서 죽은 경우가 있었죠. 미군에 의해서 학살된 있었죠. 폭격이 아니라 실제 총을 통해 죽은 경우에 노곤리나 외관교 같은 곳들 보면 미군에 의해서 학살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옥은 이유는 예비 검속이라는 의미죠. 특히 국군의 학살은 이 사람이 예비로 앞으로 북한과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죽인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보면 공주에서 이제 좀 많았었는데 보도연맹과 이제 형소 재수자들을 이제 끌고 간 장면입니다. 이 사람들 끌고 가 산에서 이제 다 학살해 죽이는 거죠. 기념사진 찍은 것 같아요. 빨갱이 죽인다고. 뭐 좀 좋은 사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기념사진을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전 산내 지역에서 민간 학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이냐면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다 총을 쏴요. 그러면 이렇게 죽게 되죠. 그럼 이 밑에다가 다 묻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굴해 보면 이렇게 뼈들이 발견되고요. 한 곳에 여러 뼈들이 묶여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죽였기 때문에 그냥 썩어서 죽는 거예요. 당연히 묻어 죽는 거죠. 우리 경북 경산에도 코발트 광산이 있었는데 옛날에 그것이 알고 싶다 나왔었습니다. 경북 경산 평상동 코발트 광산에 일본이 만든 광산인데요. 제약행동 인근 대월고에서 국군에 의해 집단성된 것 추정됩니다. 대구 형무소에서 잡혀있던 2,000명하고요.
경산에서 청도에서 영천에 있던 여러 가지 400명, 200명의 국민보도연맹 그리고 대구 형무처에서 일부가 여기서 학살을 당했습니다. 원래 모두 죽이려면 재판 이런 거 해야 돼, 사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끌고 가서 그냥 죽이는 거죠. 여기는 충청북도 청원 분턱골 학살 상태입니다. 여기도 경찰과 군인에 의해서 죽었는데 발굴해 보면 이렇게 사람이 엉켜 있죠.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했듯이 한꺼번에 죽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두개골도 발굴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미군에 의해서 학살터인데 실제 뼈는 위에서 묻지는 않기 때문에 발견이 됐고요. 여기 총알 자국이 남아 있어요. 미군 위에서 이제 요 밑에 있던 위에 있건 미국 때는 우리 한국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총을 바바바 싼 거죠. 총알 자국이 힘이 분필 지역이 다 총알 자국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희생이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청봉에서 발견했던 이제 발굴 두개골인데요. 뼈들이 이렇게 분해돼 있죠. 썩어갖고 두개골 총알 자국들이죠. 이런 것들이 도끼로 머리를 깬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참 참혹한 현실이에요. 전쟁이라면 이렇게 죄 없는 민간인들이 죽는 경우가 흔하게 합니다. 북한 지역에서도 학살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말한 폭격에 의해서 미군이 이제 유엔군이 북한을 이기기 위해서 북한 지역에다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북한 지역에다가 폭격을 많이 했었죠. 엄청나게 이제 미사일이 투하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 미사일이에요. 이때 있던 사람들은 다 죽겠죠. 자, 6.25 전쟁 영향은 보면 미국에는 이제 일본을 아시아의 반공 기지로 재건합니다. 일본은 2차 대전 패전국이기 때문에 엄청난 이제 경제 타격을 받고 정치적 타격을 받았는데 미국에서 이제 한국을 전쟁을 통해 보세볼 때 전쟁의 군수 물품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속한 재건을 위해서 반공기에 생활할 때 조약을 맺는데 첫 번째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입니다. 여러 국가와 이제 조약을 맺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전쟁의 이제 피해 국가들이 이런 걸 부르는데 이런 걸 빨리 배상하거나 이 조약을 체결해야 국제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겠죠. 물론 한국과 중국은 제외입니다. 가장 피해국의 중국이 나서면 이 협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한국, 중국은 제외시키고 나중에 이제 일본이 따로 하긴 하죠. 그다음 미일 안전 보장 조약에 대해서 미군이 일본에 주둔하고 군사 동맹을 맺게 됩니다. 우리도 미국하고 이제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는데 이걸 통해서 주한 미군이 주둔하고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일본은 이제 한국 전쟁을 통해서 경제 성장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군수 사업이 엄청나게 커지고요. 제2차 대전 이전의 경제 수준이 넘어오면서 지금의 일본을 만드는데 기반이 됩니다. 여기다가 베트남 전쟁까지 있으면서 일본이 두 전쟁을 겪으면서 세계 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되죠. 참 안타깝죠. 한미일 타이완의 반공 동맹이 강화되고요. 중국과 북한이 동맹이 강화되는 계기를 가져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은 바로 한국 전쟁, 6.25 전쟁이죠. 자, 한국 먼저 보면 배경을 먼저 봐야 됩니다. 배경. 세계 정세를 보면 냉전이 심각했죠. 누구랑 미국과 소련의 갈등이 심각했죠. 대립이 있었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죠? 중국이 공산화되었죠. 중국 공산화된 바람에 우리가 북한이 중국의 도움을 받아서 전쟁을 하게 되었죠. 한반 정세를 보면 남북까지 무력 통일 주장한 것도 있었고요. 북한이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서 전쟁을 했었죠. 미국은 에치스 라인을 발표하면서 일본이 북방에서의 항반에서 제외되면서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한국 전쟁에 참가 안 할 거라고 판단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자, 1950년 6월 25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 북한군이 남침을 하게 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9월 15일 날 유엔군과 국군이 반격이 시작되죠. 반격되고요. 이때 인천 상륙작전이 바로 그 계기가 되죠. 그래서 보면 이 북한의 남친 유엔 반격 순서도 한번 보시게 됩니다. EBS 수능특강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첫반에 밀렸고 나중에 다시 우리가 하게 되죠. 순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 보면 11월 25일 날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가 전쟁을 해서 우리가 이 압록강 북까지 올라갔는데 바로 중국군의 전면 개입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다시 밀리게 되죠. 공세에 대해서 우리가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서울 내주는 일사 후퇴를 하게 됩니다. 일사 후퇴를 통해서 많은 서울 사람들이 다 피난가게 되죠. 결국 전쟁이 이제 북한하고 중국하고 북한, 한국 유엔군에 같이 이렇게 배치되게 되는, 결국 휴전 협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뭐 2년 가까이 끌었죠. 그럴 때는 사실은 고지전 같은 것도 사실 많이 발생했었죠. 휴전선을 두고 이 북쪽 지역에서 싸우는 고지전들이 많이 됐죠. 전투가 치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짧은 지역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전투가 심각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정제협정이 일어납니다. 휴전협정이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어떤 걸 갈등했느냐? 포로 문제 때문이죠. 포로 교환 방식. 포로 어떻게 교환할 것이냐? 그리고 군사 분계선. 과연 어디까지를 군사적으로 나눌 것이냐? 요걸 대해서 요거 갈등 때문에 설정을 두고 이 갈등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제 이승만 정부 방공포를 확보한 바에 조금 되었다가 결국 정전 협정이 조인됩니다. 그래서 1950년 7월 27일 날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전쟁은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죠. 수백 명의 사상자, 죽거나 부상했고요. 이생가족, 수많은 전쟁 고아를 낳아주었죠. 그리고 이 민간인 학살도 심각했습니다. 보도혁명이나 제소자, 제주 4.3, 여수는 사건 이런 사람들도 많이 죽게 되죠. 경제 피해는 국채가 한패되고 산업시설 파괴, 식량 부족이 있고요. 남북 간의 적대와 보복이 심해집니다. 남북 간의 독재 강화도 이용되고요. 분자군대 지금 38도선이 휴전선이 되고 남북 분단이 고착화됩니다. 미국은 한미 동맹 강화하기 위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일본은 한국의 6.25전쟁을 통해서 경제 성장의 기반이 되죠. 좀 배가 좀 밉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온라인 수업은 이제 이게 마지막일 것 같고요. 이제 현장 수업에서 만나겠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